안녕하세요. 건강정보 라디오 혜진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강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 요즘 하루에 몇 번이나 창문을 여시나요? 저는 사실 예전엔 환기라는 걸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날씨 좋을 때 한 번쯤 열어두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침에 창문을 활짝 열었을 때 들어오는 그 바람이 이렇게나 상쾌했나 싶더라고요. 마치 집안 가득 고여있던 공기가 바뀌면서 제 마음까지 새로워지는 느낌이랄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며칠 동안 창문을 열지 않고 지내다가 문득 문을 열었을 때 답답했던 공기가 쑥 빠져나가고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 느껴지는 상쾌함은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 몸이 실제로 달라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특히 겨울철에 환기에 소홀했던 적이 많습니다. 춥잖아. 굳이 열 필요 있을까? 하고 창문을 꼭 닫아두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머리가 무겁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집안 공기가 텁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용기 내서 잠깐이라도 창문을 열어두면 공기가 확 바뀌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외부 공기가 차갑다고 창문을 아예 닫아두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 보면 집안에서 머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를 느끼기도 합니다. 심지어 공기가 탁해지면서 목이 따갑거나 눈이 시린 경우도 있죠. 생각해보면 환기란 게 단순히 공기를 바꾸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뇌는 금세 반응하고 이산화탄소나 먼지가 쌓이면 호흡기와 면역력이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일상 컨디션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왜 창문 조금 열어둔 환기가 집안 공기를 살리는 걸까?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걸까요? 잠시 후 환기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습관인지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정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방금 환기라는 게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구체적으로 환기가 우리 몸과 집안 환경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창문을 꽉 닫아둔 채 오래 있으면 산소는 점점 줄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아집니다.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는 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공기 중 이산화탄소가 많아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환기를 시켜 새로운 산소를 들여보내야만 우리 뇌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실내 오염물질입니다. 실내 공기는 의외로 많은 오염물질을 품고 있습니다. 요리하면서 생기는 미세먼지, 가구나 세제에서 나오는 휘발성 화합물, 심지어 우리가 쓰는 향초나 방향제에서도 자극물질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눈이 따갑거나 목이 칼칼해지고 장기적으로는 호흡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기를 해주면 이 오염물질이 빠져나가면서 공기가 훨씬 맑아집니다. 세 번째는 습도와 곰팡이 문제예요.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창문을 닫아두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실내 습도가 쉽게 올라갑니다. 습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곰팡이가 생기기 좋은 환경이 되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피부와 호흡기가 건조해지죠. 환기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완화해 줍니다. 공기를 순환시켜 습도를 적절히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바이러스와 세균 확산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한 사람이 기침만 해도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공기 중에 떠돌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 감기나 독감이 유행할 때는 환기가 훨씬 더 중요해져요.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공기가 순환되면서 바이러스 농도가 낮아지고 전염 위험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심리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면 바깥 스토리와 빛, 바람이 들어오죠. 이게 사람 마음에 의외로 큰 영향을 줍니다. 바깥과 단절된 듯 답답하던 기분이 확 풀리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감도 덜해집니다. 심리학에서도 공기의 흐름이 곧 마음의 흐름이라고 할 만큼 환기는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결국 환기의 효과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산소를 채워 뇌를 맑게 해주고, 실내의 오염물질을 줄여 호흡기를 지켜주며, 습도를 조절해 곰팡이나 건조 문제를 예방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더해준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니 창문 조금 열기가 결코 사소한 습관이 아니죠. 단순히 공기를 바꾼다기보다는 우리 몸과 마음을 지키는 작은 건강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럼 언제, 얼마나, 어떻게 환기를 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잠시 후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환기 방법과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을 지키는 작은 습관, 지금 건강정보 라디오에서 함께합니다. 여러분, 환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맞아, 정말 창문 열기 하나로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구나 하고 고개 끄덕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환기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겠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루 3번 환기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무렵 활동하다가 1번,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이 3번만이라도 창문을 열어주세요. 꼭 오래일 필요도 없어요. 5분에서 10분 정도만 열어도 공기가 충분히 바뀝니다. 특히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는 뇌를 깨워주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짧고 강한 환기예요. 겨울철에 난방 때문에 창문을 잘 못 열게 되잖아요. 그럴 땐 잠깐이라도 2-3개의 창문을 동시에 열어서 공기를 빠르게 순환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내 온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탁한 공기를 확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간별 환기입니다. 거실이나 방뿐 아니라 주방과 욕실은 특히 환기가 필요합니다. 요리를 하면서 생긴 연기, 욕실에서 남은 습기 같은 건 금세 곰팡이와 냄새로 이어집니다. 창문을 열어두기 어렵다면 문이라도 잠시 열어서 공기가 흐르게 해주세요. 네 번째는 외부 환경을 고려하기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창문을 오래 열어두는 것보다 공기청정기와 짧은 환기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비가 온 뒤나 바람이 부는 날은 공기가 맑아지니까 그때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하면 효과가 더 큽니다. 다섯 번째는 심리적인 리셋 효과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집중이 안 될 때 창문을 열고 바람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 순간 방 안 공기뿐 아니라 내 마음속 답답함까지 함께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 겁니다. 단순히 공기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하루의 기분도 새로 고치는 순간이 될 수 있어요. 결국 환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문 조금 열기, 그것만으로도 내 몸과 마음이 새롭게 숨을 쉰다. 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창문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곁에는 신선한 공기가 준비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작은 용기를 내지 않을 뿐이죠. 오늘의 한 줄 메시지로 마무리할게요. 창문 조금 열기, 그것만으로도 내 몸과 마음이 새롭게 숨을 쉰다. 다음 시간에도 생활 속 작은 지혜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맑은 하루 보내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건강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보세요. 다음 이 시간에도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정보라디오 혜진이었습니다.